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드디어 모스펫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 물리전자공학부터 시작해서 PN정션, MS정션, 모스캐패시터를 배워온 이유가 바로 이 모스FET를 이해하기 위해서였고요. 이번 기초반도체공학 강의의 하이라이트 부분인 모스펫을 한번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스FET의 동작 원리를 정성적으로 한번 이해해보고 모스FET의 여러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모스펫을 배워보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모스캐패시터를 다시 한 번만 중요한 부분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스캐패시터는 말 그대로 캐패시터입니다. 즉, 두 개의 전극을 이용을 해서 즉 게이트 쪽에 전압을 인가를 하고 이 서브스트레이트 쪽에는 일반적으로 전압을 인가하지 않고 보통 0V 즉 접지를 연결을 해서 우리가 캐패시터로서 활용하는 반도체 소자가 되겠습니다. 즉 전류의 흐름은 발생하지 않고 오로지 게이트 전압에 의한 일렉트릭 필드가 실리콘 이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에 영향을 미쳐서 어큐뮬레이션 모드, 인버전 모드, 디플리션 모드 이런 다양한 모드들을 만들어냈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요. 가해주는 게이트 전압의 극성이나 크기에 따라서 어큐뮬레이션 모드, 디플리션 모드, 인버전 모드가 만들어졌었고 그때마다 이 실리콘 쪽에 생성되는 차지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즉 가해주는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메탈 쪽에 차지가 생성이 되고 캐패시터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양과 동일하게 실리콘 쪽에 차지들이 형성이 되었고요. 이 전압에 따라서 각각의 모드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이해를 하셔야만 우리가 모스펫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복습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모스펫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펫은 다음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즉 모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미 배워서 이제 알겠고요. 뒤에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는 말이 추가된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필드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스 구조를 가지는 전기장 효과를 이용한 트랜지스터라는 뜻이 바로 모스펫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트랜지스터라는 단어가 또 낯설게 되겠죠? 트랜지스터라는 것은 트랜스퍼 플러스 레지스터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즉 저항이긴 저항인데 저항값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트랜지스터라고 부르게 되겠고 어떻게 보면은 가변 저항 혹은 스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트랜지스터는 지금까지 두 가지 타입으로 개발이 되어서 사용이 되었고요. 그 첫 번째로는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BJT라고 부르는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이라는 접두사는 두 개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가 되겠고요. 따라서 PN 정션을 우리가 두 개 만들어서 붙이면, 즉 PNP 혹은 NPN 이런 정션을 만들어서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만들면 그것을 우리가 BJT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배울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즉 전기장 효과를 이용한 트랜지스터 방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현재로서는 BJT는 FET에 비해서 장점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BJT를 사용하지 않고요. FET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BJT를 배우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번 학기 기초반도체공학 강의에서는 BJT 부분을 생략을 하고 모스펫에 대한 내용만 포함이 되도록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요약하면요. 우리가 이름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모스 구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뭔가 전기장에 의한 변화를 이용을 해서 트랜지스터, 즉 저항값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동작을 하는 소자가 바로 모스펫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통해서 모스펫의 동작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보시면요, 모스 구조가 있습니다. 게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옥사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실리콘이 있으니까 모스 구조가 가운데 있는데 추가적으로 왼쪽에 소스라고 불리는 부분 그리고 오른쪽에 드레인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추가된 것이 바로 모스펫의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소스는 전자의 공급원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쭉쭉쭉쭉 오른쪽으로 이동해 나가게 되겠고요. 어디까지? 드레인까지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드레인은 여러분들이 싱크대에서 물 빠지는 그 부분이 드레인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소스에서 나온 전자가 점점 드레인으로 이동을 해서 드레인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겠고요. 따라서 전자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움직이니까 전류의 방향, 드레인 커런트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드레인 커런트 ID는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르도록 정의가 되겠습니다. 즉 모스 캐패시터에서는 전류의 흐름이 없었지만
모스펫에서는 전류의 흐름이 있고요. 그 전류는 전자가 소스에서 드레인 쪽으로, 즉 전류의 방향으로 정의를 하자면은 드레인에서 소스 쪽으로 전류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드레인 커런트의 양을 우리가 게이트 전압으로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스펫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스 구조에서 게이트 전압을 바꾸게 되면은 여러 모드로 동작을 시킬 수가 있었죠. 어큐뮬레이션, 디플리션, 인버전 모드로 바꿀 수가 있었고, 이렇게 바뀌는 모드에 따라서 이 드레인 커런트가 더 잘 흐를 수도 있고 잘 흐르지 않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게이트 전압을 조절해서 마치 수도꼭지를 잠그고 푸는 것처럼 조절을 해서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흐르는 전류를 조절하는 것, 즉 전류가 조절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이 세미컨덕터의 전도도, 저항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컨덕턴스라고 생각해도 좋은데요. 이 컨덕턴스 값이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조절되는 동작을 하는 것이 바로 모스펫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결국은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전류의 흐름이 발생하는데 그 전류의 흐름의 양을 우리가 게이트에 인가되는 전압을 통해서, 즉 전압을 인가를 하면은 게이트 전압에 의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조절하는 동작을 하는 것이 바로 FET의 기본 동작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모스 FET는 4터미널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게이트, 소스, 드레인, 그리고 이 아래쪽을 우리가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바디라고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전극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스펫의 구조가 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바디와 소스 쪽에는 접지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지만 항상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 바디 쪽에 혹은 소스 쪽에 전압을 인가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자세히 우리가 모스펫의 기본 동작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과 같이 모스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N+로 도핑된 소스와 드레인 영역을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게이트 쪽에 플랫밴드 이하의 전압을, 즉 음의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은 모스 구조는 어큐뮬레이션 모드에서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홀들이 실리콘과 옥사이드 서페이스에서 홀들이 많이 모여있게 되겠고요. 이렇게 모인 상황에 우리가 드레인에 전류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전압을 인가를 한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이 실리콘과 옥사이드 경계면에서는 홀들이 많이 모여있고요. 제가 플러스로 표현한 것이 홀이 되겠는데요. 이 홀들이 많이 몰려있고 지금 드레인 쪽에 약간의 전압이 인가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페이스 근처는요, 홀이 많은 P타입 반도체입니다. 따라서 지금 페르미 레벨이 있는데 EV 레벨 근처에 이렇게 가깝게 그려지게 되겠고요. 드레인은 N+ 도핑된 반도체입니다. 따라서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 근처에 그려지게 되겠고,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드레인 전압을 살짝 더 가했으니까 밴드가 좀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홀의 입장에서 보면요, 홀들이 여기 많이 모여 있어요. 많이 모여 있는데 일단은 드레인 전압을 우리가 양의 전압을 인가했기 때문에 이 플러스 쪽으로 가고 싶어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에너지 배리어가 엄청나게 큽니다. 따라서 이 에너지 배리어를 넘어갈 수도 없게 되겠습니다. 즉, 이 홀의 입장에서 보면은 소스 쪽으로 넘어가기에도 에너지 배리어가 크고요. 이 드레인 쪽으로 넘어가기에도 에너지 배리어가 크기 때문에 어디로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스나 드레인 쪽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전류의 흐름이 발생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스펫 전체로 보면은 전류의 흐름이 발생하지 못하게 되겠고요. 따라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모스펫의 오프 상태, 즉 꺼진 상태가 되겠고, 드레인 전류는 이 상황에서는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게이트에 약간의 양의 전압을 인가하면서 스레솔드 시점 이하의 전압을 한번 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스 구조가 디플리션 모드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배웠듯이 디플리션 모드에서는 이 서페이스 근처에 디플리션 리전이 형성이 됩니다. 물론 이미 이야기했듯이 약간의 인버전 캐리어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디플리션 리전, 즉 모바일 캐리어가 존재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드레인 전압을 약간 인가를 한다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캐리어가 없습니다. 거의 없죠. 디플리션 모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에도 드레인 커런트는 거의 0에 가깝게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모스펫의 subthreshold 상황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게이트에 VT 이상의 큰 양의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 인벌전 모드로 바뀌게 되겠고,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인벌전 모드에서는 전자들이 이 서페이스 근처에 많이 모이게 되겠습니다. 마치 N타입 반도체처럼 행동하는 레이어가 생성이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양의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 N+, N+, 즉 같은 타입의 반도체가 연결된 것처럼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전자가 아주 쉽게 소스에서 드레인 쪽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즉 드레인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전류가 잘 흐르는 상태, 이 상태를 모스펫의 온 상태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인벌전된 이 영역을 통해서 전류가 잘 흐르게 되겠고, 이러한 영역을 우리가 채널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마치 소스와 드레인을 연결줄 수 있는 하나의 통로처럼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채널이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이 채널을 통해서 전자가 소스에서 드레인 쪽으로 쉽게 건너가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류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스펫의 동작 원리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결국은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전류의 흐름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게이트 전압으로서 우리가 모스 캐패시터의 동작 모드를 바꿈으로써 전류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스펫의 기본 동작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모스펫을 분류하는 몇 가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지금 소스와 드레인이 N타입으로 도핑이 되어 있고요. substrate, 즉 실리콘은 P타입으로 도핑된 모스펫이 존재한다라고 해봅시다. 여기에 우리가 게이트 쪽에 플러스 전압, 좀 더 정확히 말하면 VT 이상의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은 채널이 생기게 되겠죠. 즉 전자들이 모여서 서페이스 근처가 마치 N타입 반도체처럼 인벌전, 반전이 일어나게 되겠고, 이 반전된 채널을 통해서 전류의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채널이 형성이 되는데, 그 채널이 전자가 잘 흐를 수 있는 N타입으로서 형성이 된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N채널 모스펫이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쉽게 더 줄여서 NMOS라고 보통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가 바로 P채널 모스펫, PMOS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스 드레인을 P타입으로 도핑을 하고 실리콘 सब스트레이트는 N타입으로 도핑된 상태에서 우리가 게이트 쪽에 음의 전압, 정확히 말하면은 마이너스 VT 이하의 더 큰 음의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홀이 인버전된, 즉 N타입 반도체가 마치 P타입 반도체처럼 바뀌어서 채널을 형성을 하게 되겠고요. 이 채널을 통해서 전류의 흐름이 또 발생을 하게 되겠는데, 이렇게 채널의 타입이 마치 P타입으로 도핑된 반도체처럼 형성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P채널 모스펫이라고 부르고 좀 더 간단하게 PMOS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NMOS와 PMOS는 서로 대칭되는, 서로 반대되는 동작을 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이트에 양의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요, NMOS는 이 상황에서는 ON이 됩니다. 즉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게 되겠지만, 반대로 PMOS는요, PMOS인 경우에는 오프 상태가 됩니다. 즉 전류가 잘 흐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게이트에 음의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요, NMOS는 오프 상태로 바뀌게 되지만 그때 PMOS는 온 상태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해주는 전압에 따라서 NMOS와 PMOS를 서로 대칭되는 동작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러한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다양한 동작을 하는 회로들을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전자회로 시간에 배웠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가지 용어만 더 살펴보면요, 이렇게 우리 반도체 칩에서는 N채널 모스펫과 P채널 모스펫을 모두 사용을 해서 회로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NMOS, PMOS를 모두 사용해서 우리가 만든 회로를 우리가 CMOS 회로, CMOS에서의 C는요, 컴플리멘터리의 약자가 되겠는데요. 이 컴플리멘터리 여러분이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상보적인, 보완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보라는 단어를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는 않는데요. 서로 보완해서, 즉 서로 반대되는 이런 대칭적인 동작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반도체 칩 안에 회로를 구성을 하게 되겠고요. 그렇게 만든 회로를 우리가 CMOS 회로, CMOS 반도체 칩, 이 CMOS란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모스펫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왼쪽 그림에서의 모스펫은요, 우리가 게이트에 전압을 인가하지 않았을 때, 즉 게이트에 전압이 없을 때는 채널이 형성되지 않아서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우리가 게이트에 어떠한 전압을 인가를 했을 때 채널이 형성되는
그러한 모스펫을 우리가 Enhancement Mode FET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즉, Enhanced라는 것이 이제 활성화시키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게이트에 전압을 일부러 추가로 가해줬을 때 채널이 활성화되어서, 즉 채널이 형성이 되어서 전류의 흐름이 발생하는 그러한 FET를 우리가 Enhance Mode FET라고 보통 부르고요.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전압을 인가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프 상태였다가 우리가 게이트 전압을 인가를 했을 때 ON으로 바뀐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VT를 잘 디자인하게 되면은 채널이 게이트 전압이 없어도 형성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게이트 전압을 인가되지 않았을 때는 채널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가 우리가 게이트 전압을 추가로 인가를 해서 일부러 이 채널을 없애는 방향으로 동작시키는 그런 FET도 존재를 하고요. 그런 FET를 디플리션 모드 FET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즉, 일부러 이 채널을 없애기 위해서 디플리션 리전을 우리가 게이트 전압을 통해서 만들어줘서 FET의 전류의 흐름을 막는 방식으로 동작시키는 그런 FET가 디플리션 모드 FET가 되겠고요. 이러한 디플리션 모드 FET는 항상 온 상태에 있습니다. 게이트 전압을 인가하지 않아도 항상 온 상태에 있다가 우리가 일부러 게이트 전압을 인가했을 때 오프 상태로 꺼지는 그러한 FET를 디플리션 모드 FET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작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FET를 Enhance 모드 FET 혹은 디플리션 모드 FET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